자, 오늘은 분모가 같은 분수로 나타내어 볼까요? 함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가 원래 같은 텃밭을 세 모둠이 각각 나누어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준긴의 모둠은 텃밭의 3분의 1만큼, 연순의 모둠은 텃밭의 3분의 2만큼, 쓸긴의 모둠은 텃밭의 4분의 3만큼 고구마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구마를 심은 텃밭이 가장 넓은 모둠은 어디인지 여러분이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만약에 준긴의 모둠과 연순의 모둠 중 고구마를 심은 텃밭이 더 넓은 모둠은 어느 모둠일까? 이렇게 비교할 때 준긴의 모둠과 연순의 모둠은 비교하기 쉬워요. 왜냐? 3분의 1과 3분의 2라고 하면 누가 봐도 연순의 모둠 3분의 2가 더 크다는 거 우리는 이미 기존에 알고 있죠. 왜냐? 우리는 단위분수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어요. 단위분수는 분자가 1인 분수들을 의미했죠. 그래서 여기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단위분수 기준으로 따졌을 때 준긴의 모둠은 3분의 1만큼 3분의 1이 한 번, 그런데 연순의 모둠은 3분의 2니까 3분의 1이 두 번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번엔 연순의 모둠과 쓸긴의 모둠을 비교해야 돼요. 3분의 2와 4분의 3을 비교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느낄 때는 어떤 모둠이 더 넓을지 이 상황은 그야말로 예상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예상에만 의존해야 할까요?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갈게요. 자, 우리 3분의 2와 4분의 3을 각각 크기가 같은 분수를 분모가 작은 분수부터 6개씩 만들어 나가도록 할 거예요. 우리 크기가 같은 분수 만드는 방법은 분자와 분모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 나가는 방법이죠. 자, 지금 옆에 있는 예시의 그림처럼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늘려 나가면 되겠죠. 자, 2를 곱해서 6분의 4를 만들었어요. 3을 곱하면 9분의 6을 만들 수 있겠고요. 4를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3, 12, 4, 2, 8. 5를 곱해 볼게요. 5, 3, 15, 5, 2, 10. 6을 곱해 볼게요. 6, 3, 18, 6, 2, 12. 그리고 이제 여러분 7을 곱해 볼게요. 7, 3, 21, 7, 2, 14. 자, 그리고 8을 곱해 보겠습니다. 3, 8, 24, 2, 8, 16.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열해 줄 수 있겠네요. 이번엔 4분의 3도 마찬가지로 2배, 3배, 4배 해보죠. 자, 2배 하면 8분의 6 되겠습니다. 3배 하면 여러분 12분의 9가 되겠죠. 자, 4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3, 12. 5배 해보도록 할게요. 6배 해보겠습니다. 7배 해보도록 할게요. 자, 4, 7, 28, 3, 7, 21. 8배 해보겠습니다. 4, 8, 32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비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3분의 1과 3분의 2처럼 분모, 즉 기준이 같을 때는 우리가 비교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분모가 같은 분수끼리 한번 짝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모가 같은 분수 12를 찾을 수 있고요. 또 24를 찾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12분의 8과 12분의 9, 또 24분의 16과 24분의 18을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세 모둠 중에 고구마를 심은 텃밭이 가장 넓은 모둠 과연 어디일까요? 어디인지 한 번 더 보면,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준기와 연수를 비교할 때는 이미 연순의 텃밭이 더 넓다, 고구마를 많이 심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구마를 넓게 심었다. 그럼 이번에 슬기와 연순의 텃밭을 비교해 봐야겠죠. 자, 이쪽이 연수, 이쪽이 슬기. 지금 비교해 보면 12분의 8과 12분의 9, 24분의 16과 24분의 18 어떤 게 더 크죠? 그렇습니다. 슬기네 모둠이 더 넓게 고구마를 심었겠죠.
그래서 정답은 슬기네 모둠입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지금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준을 통일시켜야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분모가 되겠고요. 분모와 분자를 모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숫자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숫자를 매번 우리가 이렇게 차례로 6개씩 써가면서 찾아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린 이미 2단원에서 배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최소 공배수를 활용해서 앞으로 이 개념을 통분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우리 그림을 이용하여 분모를 같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3분의 2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의 점선을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보면 되겠죠. 자, 3분의 2예요. 3칸 중에 2칸을 색칠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칠해 볼게요. 칠하고 봤더니 작은 칸 12칸 중에 몇 칸인지 세어보라고 했습니다. 함께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칸입니다. 12분의 8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4분의 3이에요. 4칸 중에 전체 4칸 중에 3칸만큼 칠하니까 여기까지 칠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칠하면서도 봤지만 칠하고 나서 보니까 어디가 더 큰지 3분의 2와 4분의 3 중 어디가 큰지 짐작이 가겠지만 우리 한번 역시 세어보도록 할게요. 1칸, 2칸, 3칸, 4칸, 5칸, 6칸, 7칸, 8칸, 9칸. 자, 12분의 8과 12분의 9 중 어떤 숫자가 더 클까요? 12분의 9가 더 크죠? 이렇게 분모가 같으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크기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분수의 분모를 같게 한다. 이 과정을 우리는 통분한다 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와 분자에 각각 같은 수를 곱해보라고 했어요. 이미 12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온 거 보니까 3, 4, 12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4를 곱해야겠죠. 2, 4, 8. 자, 마찬가지예요. 4분의 3 역시 3 곱해줘야 12가 만들어지겠고요. 분자에도 똑같은 숫자를 곱해줘야겠죠. 12분의 9. 이렇게 해도 크기 비교가 가능하죠. 자, 여러분 매번 우리 그림 그려서 이렇게 번거롭게 만들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자, 우리는 분모와 분자에 각각 같은 수를 곱해서 통분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앞으로 통분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통분한 분모는 우리가 공통분모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공통분모를 어떤 숫자로 하게 될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게 편할지 아래 내용에서 3번 내용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분수의 분모를 같게 하는 것을 통분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두 분모의 곱을 가지고 공통분모로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무작위로 곱하는 거예요. 자, 8분의 5와 10분의 7을 비교할 때 바로 이렇게 곱하는 것이 가능해요. 자, 상대편에 있는 분모 10으로 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80분의 50. 역시 마찬가지로 상대편의 분모를 곱해주는 거예요. 8이었던. 자, 80. 이렇게 하면 80분의 50과 80분의 56 비교할 수 있겠죠? 어떤 게 더 크다? 10분의 7이 더 크다.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어떤 숫자를 곱해야 할지 고민하기보다 그냥 만들어주면 돼요. 대신에 숫자가 훨씬 클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할 수 있겠죠? 이번에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공통분모를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8과 10의 최소 공배수 찾아보죠. 둘 다 짝수니까 2로 나눌 수 있겠네요. 2, 4, 8, 2, 5, 10. 자, 그러면 모두 곱해 보겠습니다. 2, 4, 8, 8, 5, 40. 40을 만들면 되겠네요. 모두 분모를. 그렇다고 하면 분모에 5만큼 곱해주면 되고요. 분자에도 같은 수를 곱해야 되니까 5만큼 곱해주면 되겠죠. 5, 5, 25. 자, 그 다음에 이번엔 10을 40으로 만들려면 4만큼 곱해야겠죠.
자, 이때도 40분의 25와 40분의 28을 비교할 때 40분의 28이 더 크다는 것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두 방법을 비교해서 각각 어떤 점이 좋은지 이야기해 보자고 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냐면 자, 최소 공배수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두 분모의 곱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자, 왼쪽에는 10을 곱하고 오른쪽에는 8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숫자를 곱해주는 거죠.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대신에 두 번째 방법은 기하분수로 만들거나 추가적으로 약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80분의 50, 80분의 56은 한 번 더 약분할 수 있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한 번 더 약분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또 곱이 훨씬 작아져요. 곱이 훨씬 작아진다는 장점이 있고요. 지금 뭐 80과 40 정도는 큰 차이가 안 나지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숫자의 범위가 나왔을 경우 오히려 계산이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계산을 단순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장점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 과정을 모두 다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활용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수업 영상을 시청하고 바로 수학 익힘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풀어야 할 수학 익힘책은 48쪽, 49쪽입니다. 수학 익힘책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